네, 반갑습니다. 2025년 8월 27일 오후 5시 45분입니다. 카톡방에서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방송을 하나 더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방송을 남기는데, 원래는 이 방송을 안 남기려고 했어요. 아직까지는 조금 언급하고 싶지가 않았던 내용들도 조금 있고, 그래서 그 언급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는 하지 않을 건데, 어느 정도 키워드 스케치 정도는 제가 드려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남겨놓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게 제 메인 관점인데, 지금 엔딩 다이아고날 C파가 나왔고 이제 D에 대한 조정이 크게 나왔다가 마지막 피날레 2파동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게 제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그냥 이대로 바로 하방으로 가는 거죠. 엔딩 다이아고날 마지막 파동이 나오지 않고. 근데 어찌되었건 제가 125K 찍었을 때 어느 정도 고점 시그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하방 위주의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변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2파 기다리지 말고 그냥 엑시트하라고, 그냥 귀찮으니까 말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정리를 조금 하는 쪽으로 추천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역시나 지금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트장은 올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모르겠다. 근데 불장은 올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비트코인 지금 계속 빠지니까 무섭고, 계속 그러는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조금 남기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비트 알트코인 중에 100개 중에 한 15개에서 20개 정도는 조금 많은 슈팅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파동이 남아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근데 나머지 자발트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 올라오는 만큼만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120K를 신고가를 찍었을 때 제가 여기서 어느 정도 엑싯을 추천한 이유는, 이 마지막 2파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그 자발트들에 대해서는 이 위치나 뭐 크게 막 갭을 엄청 만들진 않을 것 같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기대값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하방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면 충분히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조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는 고점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견해고, 그리고 올라간다면 어떤 코인들이 올라갈 건가 이렇게 본다면, 이제 저는 이 XRP 코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뭐 CBDC나 양자금융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얘기하기 시기상조인 시스템들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CBDC는 상용화가 돼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XRP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국제 간에. 뭐 XRP가 된다는 아니지만 확률이 지금 가장 높은 것들에 있는 게 이제 XRP.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스텔라 루멘도 있고 알고랜드도 있고 몇 가지의 좀 메이저틱한 QNT 코인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일단은 CBDC 도약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금 차트적으로 볼 때 가장 모멘텀이 좋은 거는 리플 코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서포트를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좋게 보는 건데, 잠깐만요. 지금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하방이 나오긴 했어도 이번에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주고 신고가를 미세하게 못 찍어주고, 지금 여기서 수렴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죠. 비트코인이 하방을 하는데, 그래서 이 수렴 과정만 잘 넘겨준다면 이 수렴한 가격의 2배 정도의 상방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리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5,500원에서 7,000원 정도 사이, 5,500원에서 6,500원까지는 추가적인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고 고려를 한다면, 지금 손익비적인 측면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게 선형 차트로 보면 그런데, 이제 로그 차트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건 잘 아시는 패턴인데 인지를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기서 핸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슈팅을 만들어주는, 지금 컵을 좀 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핸들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거는 보통 이 컵 사이즈만큼의 상승을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포텐셜이 지금 엄청나게 높다. 이렇게 친다면은 거의 뭐 10,000원까지도 가능한 위치고, 수렴의 사이즈로 간다면은 이거는 뭐 6,000원 가까이 갈 수 있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추세가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유일하게 지금 갖고 있는 게 리플인데, 손익비적으로 따진다면 얘가 만약에 신고가 돌파가 남았다라면 거의 5,500원에서 6,000원, 그리고 많게는 10,000원까지도 가질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건 지금이 수렴 중이냐 아니면은 핸들을 만들어주고 있느냐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확률 포텐셜 레이즈로 가정을 할 때 여기 어딘가의 지점에서는 반등을 해주겠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뚫리면 손절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지금 조금 깔끔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수렴의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수렴의 확률이 높아진다면 여기에 대한 수렴 포텐셜로 5,800원 정도까지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렴으로 간다면 우리는 이제 손절을 조금 러프하게 잡으면 3,800원 정도로 잡고 분할 매수 트라이를 조금 해볼 수 있지가 않을까. 여기서부터 잡는다면 이제 손절이 9%인데 여기서 한 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방 분할을 조금 잡아 놓는다면 우리는 이 손절에 대한 범위를 아마 5% 언더레벨까지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이제 못해도 40% 이상 여기서 반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값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만약에 수렴으로 진행이 안 되면 수렴으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방이 나올 거고 이 하방 N파동을 때리면 조금 깊게 눌릴 수 있는데 이거는 보통 이렇게 C파동에 대한 하방이 나와버리면 이게 상당히 빠르게 내려와요. 빠르게 내려갔다가 바로 여기서 볼륨 터지면서 말아 올려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핸들을 만들어주고 이런 커브핸들 패턴을 완성시켜주면서 조금 더 높은 타겟가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해요. 근데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CBDC랑 어느 정도 트리거 연결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뭐 헤드라도 마찬가지예요. 헤드라도 CBDC랑 좀 연결이 많이 돼 있는 코인이다 보니까 헤드라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만들었고 되돌림을 줬고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물론 여기서 수렴을 치고 올라갈지 바로 올라갈지 모르긴 하지만 지금 헤드라 같은 경우에도 메인 차트로 보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 리플에 대한 방송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알고랜드나 이런 것들을 해서 뭐 QNT라고 이거는 국내에 없는 코인인데 이것도 지금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종목 중에 하나다 해서 체킹 정도는 할 수가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뭐 리플 같은 경우에는 도미넌스 XRP 도미넌스 차트도 봤을 때 충분히 우상향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때 자리를 안 주거나 혹은 좋은 슈팅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 아무래도 제가 이거 원래 알트 추천에 대한 방송은 거의 안 해요. 정말 상승장이 아니면 안 하는데 이거를 해서 제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맞춘다라고 해서 저한테 뭔가 커미션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틀리면은 틀렸네라고 이제 조롱받을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일단 무엇보다 조롱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돈을 날리는 피해를 받으시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굳이 언급드려서 좋을 게 없다인 관점이긴 한데 제가 이거를 왜 남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뭐 여러분들이랑 카카오톡방으로 소통하다가 느낀 것도 있기는 한데 제 메인 관점이 하방이고 엑시를 추천한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리플 같이 좋은 코인들에 있어서는 조금 평단가 관리가 되거나 뭔가 뱅크롤 셋업이 원칙적으로 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스윙 포지션으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하방을 보는 입장에서 비트코인 하방을 보는 입장에서 이제 리플 같은 코인들은 올라가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언지를 아무래도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 방송을 지금 남기게 됐습니다. 원래는 그냥 교육방 분들한테만 남기려고 했는데 그냥 뭐 겸사겸사 이렇게 남기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플 트레이딩을 하시건 안 하시건 자유고 그리고 일단은 모든 투자에 대한 투자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본인에게 있다. 항상 말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람 말 듣고 투자하지 마세요 제발. 근데 그냥 저의 인사이트를 제공 조금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그냥 마디가를 손절가로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랑 이제 뭐 여기 두 가지 정도 타이트하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4,000원 러프하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3,800원 그리고 N파동까지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근데 이게 N파동이 떨어지면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손절을 내고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냥 재진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여기서 재진입하는 게 낫다. 떨어지는 거 보고 바닥 확인하고 볼륨 들어오는 거 보고 여기서 올라갈 때 매수해도 충분히 우리는 타겟팅을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투자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내가 손절을 한다면 얼마 정도의 피해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이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리플에 대한 인사이트 정도 남겨드리는 거고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남겨드리고
비트 같은 경우도 잠깐 남겨드리면은, 일단 아침에 교육방 같은 경우에 여기서 숏을 탔습니다. 숏을 탔고 이제 반익을 했는데, 지금 아래 꼬리가 좀 달리는 거 보니까 단기 롱타임이 올 것 같네요. 좀 롱매수를 여기서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키장에 달릴 때는 N파동 완성이구나 하고 여기서 롱을 짧게 타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무엇보다 단기 파동적인 근거로 볼 때는 여기가 지금 ABC 파동으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애니띵 파동이 나올지는 몰라도 조금 높은 확률로 여기는 다시 한번 깨진다라고 일단은 분석을 하는 게 유리하긴 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하방유이기 때문에 뭔가 신규 알트 매수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자리다 정도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 조금 마치도록 할 거고, 가끔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2017년도 12월 달에 시장에 들어와서 18년도 내내 죽 썼어요. 18년도 내내 죽 썼는데, 아예 죽 쓰는 경험이 언젠간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늘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하기는 힘들었지만, 언젠간 이걸로 내가 이때한 시장의 경험으로 또다시 뭔가 큰 파도를 만나서 거기서 서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파도가 비트코인이었고, 지금 저는 그 파도에 타서 비트코인 전업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뭐 CBDC나 이제 양자 금융 시스템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할 때, 제 방송을 오래전부터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3년도, 24년도부터 항상 말을 하던 게, 비트코인은 그랜드 사이클이 남아있기 때문에 1억 이상에 갈 거다란 말씀을 항상 드렸고, 결국엔 1억까지 갔죠. 근데 이제 1억에 왔는데 그 파동을 보아하니, 이건 1억으로 끝날 게 아니라 5억까지 볼 수 있는 그랜드 사이클이 남아있다고 지금 사이클 분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 1, 2년 전에도 항상 언급드렸던 게, 비트코인이 끝나는 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될 때쯤이면은 아마 비트코인은 파멸을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린 양자 컴퓨터에 대한 팔로우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도 결국엔 알고리즘에 대한 추가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양자 컴퓨터에 방어할 수 있는 기술력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떠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엔 여러분들 CBDC는 상용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겉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의 일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AI나 산업 시스템 그리고 과학의 발전 기술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모든 금융 시스템은 없어질 수밖에 없게끔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게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 지금의 현 모든 기술력들에 대해서는 무가치한 기술력들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업데이트를 가져간다 해도 좀 많은 것들이 무용지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10년 정도를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10년 후에는 아마 우리는 다른 시스템에 있는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양자금융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어떠한 양자 컴퓨터에 대한 트리거로 될 건데, 그래서 아마 정말 10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예상하던 시대랑은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왜 하냐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 시장에 있으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 시장을 놓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시장을 계속 공부하고 팔로우를 하고 있어 파도를 타고 있다면 분명히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파도를 만나게 될 거고, 지금 배운 경험의 가치로 그 파도를 만난다면 우리가 2015년도에 비트코인을 사지 않은 것들에 대한 후회, 2016년도에 비트코인을 사지 않은 것들에 대한 후회를 다시 한번 만회할 수 있는 새로운 비트코인과 같은 다른 시스템이 나올 거고, 우린 거기서 또 수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장 가까운 키워드가 이제 CBDC랑 양자금융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삶은 기회가 늘 있다라는 거죠. 뭐 엔비디아가 이번에 엄청 많이 올랐고, 테슬라가 엄청 많이 올랐고,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ETF라는 시스템도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냥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 우리가 왜 계속 당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처음에 코스피 반등 잘했다, 그죠? 이 코로나 때 하방을 맞고 올라가는 와중에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거의 이때 시장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도 주식 시장에 많이 들어왔고 돈을 벌었단 말이야. 너도 나도 돈을 벌었고, 너도 나도 자기들이 고수인 줄 알았지. 근데 이 하방을 맞고 벌어둔 돈을 거의 다 말리게 되겠죠. 그래 놓고서 여기 와서 하는 말이, 야, 이게 언제? 2020년도 8월 정도죠? 2020년도, 22년도 8월.
야 이제는 시대가 나스닥이다. 이때 근데 실제로 뭐 다른 뭐 테슬라나 다른 종목들은 올라갔거든요. 야 나스닥을 해야 돼. 국장은 망했어. 왜냐면은 이제 국장 엠파동 그릴 때 나스닥은 계속 슈팅했거든. 그러니까 봐봐, 코스피 엠파동 그릴 때 나스닥은 계속 슈팅했잖아. 그러니까 이때 와서 사람들이 야 이제는 대세는 나스닥이야, 나스닥으로 가야 돼. 원래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이때 들어온 사람들의 인사이트가 나스닥으로 가서 이제는 미장을 해야 된다라는 인사이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로 뭐 밤 11시만 되면 금리 결정과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 모든 이 당시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시장 예측들을 다들 하고 있고, 너도 나도 고수죠. 그런 시장에 있고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난 이제 귀찮아, 그냥 ETF 10년 동안 모을 거야. 뭐 그렇게 뭐 DCA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길 거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제 대중들이 이 당시 이때나 돼서야 많은 대중들이 유입이 됐고 인사이트가 생겼는데, 과연 이 인사이트가 10년 뒤에도 통할 것인가?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양자금융 시스템은 상용화 될 수밖에 없고, 그때는 이제 지금과 같은 나스닥, ETF 같은 것들은 10년 뒤에 우리가 회수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추세를 그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금 성공한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분명히 비트코인과 같은 좋은 것들에서 우리는 또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비트코인도 기회는 와요. 분명히 이런 상승은 만들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봐봐, 이 상승 먹고 계속 팔로우하고 그 인사이트로 또 다른 상승 또 먹어야지. 적어도 한 4번 정도, 3번에서 4번 정도는 큰 상승을 맞아야 정말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시대를 모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후회할 거 없다. 지난 날들 후회할 거 없다. 앞으로 지난 날들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남들보다 두 수 앞을 본다면 우리에겐 또 엄청난 기회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더 무궁무진할 거예요.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엔비디아야 내려오면 당연히 매수를 해야겠지만,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고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고 다들 너무나도 많이 올라고 못 산 것들에 대한 후회를 하는데, 분명히 앞으로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열릴 거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아야 되고 끈기 있게 꾸준하게 계속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큰 기회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점 시그널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보시면은 파동간 주봉 하락 다이버런스 지금 계속 걸리고 있어요. 근데도 지금 무한한 상승을 본다? 이거는 너무 리스키한 방법이다. 여기에 대한 언급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